예, 우리 몸에서 어디가 중요해요? 예,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무엇을 해야 되죠? 숨을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됩니까? 그럼 뭘 가지고 쓰죠? 폐 있죠? 예, 물도 중요하고, 예, 공기도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관계되시는 흉부외과, 예, 아주 전문, 예, 우리 온종합병원에서 자랑하시는 분이 김영규, 예, 과장님이신데, 부산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부산대학교에서 인턴도 하시고, 전공의까지 다 하신 분이고요. 예, 전임 강사 교수님입니다. 부산대학교 교수님 하시고요. 예, 구포성심병원 아시죠? 예, 심장 흉부 요쪽에 또 과장님도 하시고 아주 경험도 풍부하시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특별히 모시고 오신 분입니다. 예, 김영규, 예, 과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방금 소개받은 온종합병원 흉부외과 김영규라고 합니다. 예, 지난번 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기흉이라는, 폐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질환으로 잠시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너무 준비를 과하게 하는 바람에 너무 오래 걸려서 정신없이 해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셨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짧게 준비했습니다. 하지정맥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 여기서는 실제로 뭐 수술까지도 받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하지정맥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세요? 좀 크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좀 희미해서 이제 하지정맥류라는 것은 우리 정맥이 눈에 보이는 피부 밑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다 보면 꼬불꼬불해지고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주로 이제 다리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라고 말을 잘 하고요. 이제 처음 시작은 미미한데 이게 계속 할수록 심해집니다.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인이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흔한 것으로 돼 있고, 나중에 원인 부분에 가면 그 이유가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CAP 분류라고 해서 뭐 적당히 이거는 한글로 옮길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영어 그대로 쓰는 건데요. 이제 숫자가 낮을수록 경미한 겁니다. 이제 C6 상태가 되면은 그냥 피부에 궤양이 생겨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과를 막 돌아다니세요. 피부과도 가셨다가 결국 마지막에 오시면 하지정맥류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셨는데 검사해 보면 피가 엄청나게 많이 역류를 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요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건데, 이제 정상적으로 고든 쪽이 왼쪽에 보시면 빨간색 고든 쪽이 정상 혈관입니다. 그래서 영도 다리 아시죠? 배가 지나갈 때 다리가 열리는 것처럼 정맥도 다리 끝에서 심장 쪽으로 피가 올라가기만 해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판막이 열려줍니다. 그리고 중력 때문에, 지금 제가 서 있잖아요. 그럼 중력 때문에 피가 올라오다가 힘이 붙이면 떨어지는 피가 생겨요. 그거를 다리를 그러니까 다치듯이 판막이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장이 나신 분들은 판막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뒤집어지면 피가 이제 새겠죠, 밑으로. 그렇게 해서 점점 밑에 차이는 피가 많아서 굵어지다가 피부 밑에서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피부에서 울퉁불퉁한 게 보일 때가 되면은 이미 많이 망가진 상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조금 작은데요. 제일 왼쪽 위에가 C0 단계입니다. 피부에 많이 지금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거미줄 모양처럼 실핏줄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초기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서 밑에 두 번째로 보시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죠. 저 단계가 되면은 이제 2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보시면 양쪽 다리 굵기가 차이가 납니다. 예, 부어 있는 게 이상이 있는 다리인 거죠. 저 상태까지도 그냥 방치를 좀 다리가 좀 원래 좀 붓지 뭐 이러다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발목 주위로 색깔이 피부가 변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놔두면은 이제 궤양이 생기는 거죠. 가렵기도 하고 끓다 보면은 궤양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잘 상처가 났더니 안 났습니다. 점점 커집니다. 정형외과에 한참 다닙니다. 그죠? 다리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상처를 소독하고 매일 치료 2달, 3달 치료하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검색을 하시기도 하고 정형외과에서 원래대로 잘 안 나으니까 그죠? 아 이거는 하지정맥류일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오시게 되고 검사해 보면 하지정맥류가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략 독일에서 3,000명 정도를 그냥 무작위로 검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한 1,000명 정도에서는 하지정맥류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더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흔한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내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보시면 이렇게 뭐 울퉁불퉁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유전도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면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성분들 제일 중요한 게 임신을 하게 되면요, 우리 자녀의 혈액량만큼 몸에 피가 양이 많아지게 돼요. 그게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늘어났던 혈관이 100% 돌아가지 않습니다. 99.9%가 돌아가는데요. 그 미세한 틈으로 피가 역류하기 시작해서 한 10년, 15년 지나면, 그래서 보통 50대들 전후로 이제 많이 하지정맥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하러 오시는 연령대가 50에서 60세 사이가 되고요. 뭐 과체중, 흡연, 운동 부족, 뭐 건강하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은 뭐 하지정맥류뿐만이 아니고 그냥 모든 질환에 다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장시간 서 있는 경우, 일하시는 직업적으로 오래 서 계셔야 되는 분들은 오후 되면 당연히 피가 많이 밑으로 쏠리겠죠, 그죠?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몇 년 지나다 보면 하지정맥류로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증상은 되게 간단합니다. 다리가 무겁다고 하십니다, 오시자마자. 그리고 많이 부으신 분들은, 그리고 튀어나오신 분들은 그냥 말도 없으시고 그냥 바지를 걷으세요. 보면 울퉁불퉁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혈관 옆에는 신경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혈관하고 신경이 어느 정도 거리를 갖고 떨어져 있어요. 근데 혈관이 굵어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 오실 때가 되면 이미 심해져 있습니다. 안 아프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죠. 여성분들은 미용으로 되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찍 오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실핏줄 단계에서 너무 빨리 오시고, 남성분들은 막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울퉁불퉁한데도 안 아프니까 안 오십니다. 언제 오시느냐? 자다가 아프시면 오세요. 이제 그때 되면. 그 정도로 통증이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 쥐가 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지정맥류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정형외과 다니시고 뭐 사진 찍고 뭐 비용 시간 다 내버리시게 되거든요. 밤에 자다가 쥐가 나서 깼다. 그게 제일 하지정맥류의 의심가는 저희가 들었을 때 있으시겠구나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혈관에 염증이 자꾸 생깁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치료하고 하다 보면 낫거든요. 초기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습진 단계로 넘어가요. 예. 또 이제 이때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없죠, 그죠? 정형외과나 뭐 다른 외과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소독을 하고 피부과 약도 바르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기 시작해요. 예. 우리 정맥이라는 것은 피가 아주 천천히 흐릅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피를 바로 쏘기 때문에 뭐 막힐 이유가 잘 없어요. 예. 근데 정맥은 천천히 흘러서 밀려서 심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고가도로나 고속도로 차 막히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쩡하던 길이 사고 한번 나면 그냥 쭉 막혀버리잖아요. 정맥도 그런 식이거든요. 갑자기 멀쩡하던 다리가 하룻밤 자고 났더니 왼쪽 오른쪽 짝짝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힌 거죠. 그래서 하지정맥류 있는 환자분들이 심부정맥혈전증이라는 게 9배 정도 높게 돼 있고요. 또 치료를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면 저절로 또 심부정맥혈전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지나고 계시다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궤양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90%는 다리에 궤양이 생겼다. 그러면은 동맥 문제가 아니고
아, 내가 정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래 보시면요, 아까 왼쪽 다리가 굵기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발목 복사뼈 안쪽으로 저렇게 동그랗게 습진이 생기고 그냥 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진단은 초음파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진료실에서 바로 오시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위가 우리 몸에는 다리에 네 군데 뿌리가 있습니다. 양쪽 사타구니가 있고 그다음에 양쪽 오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정강이뼈 앞쪽으로 혈관이 튀어나와서 보기 싫으니까 요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초음파를 보고 뿌리가 고장이 났을 때는 뿌리를 해결해 줘야 재발 안 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 중에 몇 년 전에 뭘 했는데 이게 다시 생겼어요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중요한 뿌리를 차단을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것도 그쪽 병원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당시는 또 고장이 아니었던 혈관이 고장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뿌리에 고장이 있는데 뿌리를 고치지 않고 튀어나온 보기 싫은 것만 해결하면 거의 100%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안 고쳤기 때문에요. 그래서 초음파로는 양쪽 사타구니와 오금을 네 군데를 꼭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서 고장이 있으면 왼쪽 그림에 오른쪽 위에 1시, 2시 방향으로 빨간 동그라미를 보셔야 됩니다. 밑에 굵은 거는 우리 중요한 아까 심부정맥이라는 거거든요. 저기가 사타구니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저게 빨간 초음파를 보실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맨날 설명을 드리는데 피가 역류에서 떨어지게 되면 빨갛게 보여요. 정상은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랑 몇 번 진료를 같이 보셨던 환자분들은 저보다 더 잘 보실 때가 많아요. 빨간 게 보이면 저기 고장 났네요.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잘 보시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빨간 게 보이면 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저게 뿌리거든요. 딱 만나기 직전입니다. 밑에 큰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희 만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저기서 빨간 게 보인다는 것은 저 연결 뿌리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까지 해결을 해줘야 혈관은 종아리하고 정강이 앞쪽에 있지만 저기를 해결을 해줘야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는 초음파 소견인데 위에 밑에 처음에 하얀 게 있다가 위로 쭉 하얀 선이 보이시죠, 그죠? 저렇게 보이면은 역류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술 적응증이 돼서 수술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허벅지 내려오고 무릎 쪽 내려오면서 봐도 계속 빨간색이 보입니다. 당연히 위에서 뿌리에서 떨어지니까 밑에는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위에서 떨어지는 피가 밑에서 안 떨어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고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경미한 경우, 실핏줄만 보이는 경우는 스타킹만으로 충분히 예방이 됩니다. 오래 서서 계신다거나 뭐 어디 멀리 등산을 가신다거나 할 때는 아침에 꼭 스타킹을 신으시고 다녀오시면 더 심해지지 않게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제거를 하든지 주사를 해야 되고 제일 최근에는 거의 다 레이저나 고주파 배나실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외과적으로 째서 많이 끄집어냈어요. 울퉁불퉁한 걸. 흉이 많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니까 기술이 개발돼서 주로 레이저로 하게 되고 또 배나시라는 의료용 본드를 써서 최근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옛날 보시면 이제 외과적으로 자르는 거 이렇게 쭉 긴 걸 째서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종아리 부분에 있는 것들을 각각 째서 끄집어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픕니다. 일단 마취도 척추 마취 해야 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일도 못 하시고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 옛날 방법이고요. 주사요법은 경화요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뿌리에 고장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뿌리에 고장이 있는데 이것만 하면은 100% 재발하거든요. 뿌리에 고장은 없는데 어느 부위에 특정 부위에 혈관이 안 좋다. 그러면 주사를 놓으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혹시 이 동영상 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마취가 필요 없으니까요. 이 혈관이 지금 여기 튀어나와 있으면 여기서 주사 한 대 맞고 가시면 됩니다. 예. 안 돌아갑니까? 죄송합니다. 예. 어차피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환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떤 방법이 최선이냐는 거죠. 딱 공장처럼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다 상태가 다르고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 안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일을 바로 오후에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오전에 수술할 수 없는가? 그러면 오전에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 입원을 하실 수 있는 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도 있고 또 나는 또 다른 사람보다 뭐가 특히 많이 아프기 때문에
나는 좀 입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또 입원하시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화요법이라고 아까 그림에 나왔던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저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하지 않은 경우, 뿌리에 고장이 난 경우는 레이저나 배나실 등의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하던 외과적 절개술은 지금은 다 단점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 병원에서 쓰는 레이저 장비입니다. 간단하죠. 왼쪽 귀 레이저 장비고 오른쪽 게 이제 레이저를 쏘는 선인데요. 저게 이제 발목 근처에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사타구니까지 가서 저 고장난 부위를 레이저로 지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제 수술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수술방에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신 마취가 아니고 그냥 부분 마취로 합니다. 다 깨어 있으시고 저랑 대화를 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방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저 왼쪽에 보시는 총처럼 생긴 게 배나실이라는 거거든요. 옛날에 레이저로 하면은 레이저로 열을 가해서 그 굵어진 혈관을 태워서 실처럼 가늘게 만들기 때문에 하고 나면 통증이 좀 있어요. 요거는 제일 최근에 미국에서 개발된 방법으로서 안에 혈관에 본드를 넣어서 접착을 시켜서 피가 안 떨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적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최신의 방법으로 지금 수술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다리 소독을 하고 그림이 그려져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강이 부분에 주로 튀어나와 있지만 검사를 해보면 사타구니 부위까지 뿌리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음파를 보고 있고요. 파란 선을 넣어서 저기서부터 약을 넣어서 계속 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 초음파 화면인데요. 저렇게 안에 하얀 게 들어가 있죠. 저 안에 있는 하얀 게 우리가 수술하는 도구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게 혈관이거든요. 저기서 약을 뿌리고 누르고 조금 빼고 또 약 넣고 누르고 빼고 이렇게 해서 한 시간은 한쪽 다리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뭐 다른 방법들은 다 이제 거의 없어져 가고 서면이나 다른 뭐 유명한 데 가보시면 거의 다 레이저, 고주파, 배나실 요 세 개를 합니다. 그래서 장점인 것은 당연히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요. 부분 마취만 하면 됩니다. 특히 배나실 같은 경우는 우리 주사, 링거 주사 맞잖아요. 그거처럼 한 바늘만 딱 찌르면 끝납니다. 더 이상 추가로 찌르는 것도 없고 째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걸어오셔가지고 원하시면 입원을 하시고 아니면 그냥 가실 수 있고 그냥 오신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초음파가 진단 치료 전, 치료 중, 후에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으시면 당장 하고 짠 하면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10년, 15년 이상 계속 있던 거기 때문에 물러가는 것도 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예. 다 순간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요. 피가 흐르던 혈관을 피가 흐르지 못하게 막아서 그냥 안에서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눈에 띄게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팀 단위로 접근해야지 좋은 결과가 있고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잘 경험이 있고 또 이렇게 과정에 대해서 다 아셔야 환자분들에게 설명도 잘 해드릴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리에 주로 치료를 하지만 아까 말한 경화요법이라는 거는 손등에 특히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살이 많이 빠지고 나면 혈관이 남아서 굉장히 도드라져서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주사만 좀 넣으면 몇 개월 있다가 같이 사그라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뭐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는요 다리에 이렇게 뭐 거미줄처럼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데요. 양쪽 다리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 약간 색깔이 뻘거스름하게 색깔이 좀 붉게 다리가 되거든요. 그것도 하지 정맥류에 속하는가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일반인이 봐도 튀어나와 있으면 그냥 하지정맥류라 하죠, 그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다리에 차이가 있고 색깔이 변화가 있으면 굉장히 초기 단계에 접어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거는 초음파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단계에서는 고장이 났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냥 아주 미세한 그
그 역류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예, 예. 예, 이거 다리를 이제 예, 예. 아, 예, 예. 그거 따로 정맥만 따로 봐야 됩니다. 예,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주정맥이 수술을 해서 자꾸 재발을 하던데 그 재발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리 재발을 하는 겁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뿌리가 완전히 해결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오시고 한 달 뒤에 오시고 두 달, 석 달, 여섯 달, 1년 이렇게 해서 쭉 오시거든요. 그 와중에 수술했던 부위가 다시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마다 혈관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혈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혹시 다른 데로 돌아서 새는 혈관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주사로 그거를 잡아줘야지 재발을 안 하게 됩니다. 자꾸 재발하신다는 거는 분명히 어딘가 새는 부위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예 밤에 자다가 한 번씩 다리를 쭉 이래 펴면은 지가 조금 나요. 그는 왜 그렇습니까? 그 쥐가 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그렇습니다. 다리 신경이 따로 없습니다. 다리는 신경이 따로 없고 전부 허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안 아픈데 왜 맨날 하시는 말씀이 허리가 안 아파요. 근데 허리는 안 아픕니다. 다리로 가는 신경이 허리에서 나올 뿐이거든요. 그래서 허리 검사를 해서 그 신경이 눌리고 있는 경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주무시다가 쥐가 납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